네, 소장님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주제는 뭐죠? 네, 워크챗이죠. 워크챗. 네네, 먼저 얘기했듯이 워크챗의 활용도가 실제 그 업무 노트나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노트를 공유하는 거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같이 뭐 기본적인 기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 시간에 그간의 업데이트 소식을 얘기하면서 워크챗 얘기는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워크챗이 뭔지 먼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워크챗은 이제 아이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크챗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워크챗은 이렇게 채팅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는 게 사실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공유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노트북을 공유할 때 예전부터 에버노트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이메일 전달이 그렇죠. 상대방에게 이메일이 전달되고 그러면 이메일 안에서 이제 이메일을 클릭하고 내 계정을 로그인하면 그때 이제 공유를 받는 형태였죠. 맞죠. 그때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노트를 제대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추가적인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잘 받았어? 그렇죠. 잘 받았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크챗을 사용하면 그냥 제가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로 워크챗을 보내면 상대방이 만약에 그 에버노트 계정이 그 이메일 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그냥 푸시 메시지로 뭐 카카오톡이나 뭐 라인처럼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개인 이메일 주소로 에버노트를 쓰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사람 개인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회사 이메일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회사 이메일 주소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워크챗 메시지가 라인처럼 안 오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회사 이메일로 워크챗으로 뭔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받게 돼요. 그럼 그 이메일을 클릭해서 뭐 이메일을 클릭하면 내가 사용하고 있던 어떤 에버노트 계정에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에버노트 계정, 원래 개인 이메일로 연결된 그 에버노트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회사 이메일로 계속 보내도 얘한테 날라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연결이 되면 이제 누군가 공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노트를 하나 던지고 이 노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수정 좀 해달라. 이렇게 어떻게 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 이제 추가적으로 된 것들은 이제 과거는 이제 노트북 공유밖에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트북은 이제 워크챗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노트도 공유가 되다 보니까 간혹 실제 그 사용자나 과거에는 이제 이런 노트 공유하려고 하면 노트 공유 링크 같은 걸 썼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협업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트북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공유하려고 하니까 매번 노트북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노트 공유, 하나의 노트도 또는 하나의 개별적인 노트도 계속 그 사용자와 이제 노트를 공유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워크챗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이제 팀이 이제 다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함께 보는 이 미팅 회의록 노트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내부 미팅 내용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봐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회의 안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참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 노트북을 통째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존의 미팅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과 참여한 그 미팅 회의록만 이 사람에게 이제 사전에 공유해요. 저희는 항상 미팅 전에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말들을 이 안에 미리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미팅이 끝나면 다시 같이 정리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없어진 거죠. 막내가 회의록 다 정리해 이런 게 없어진 거죠. 누구나 그 노트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업데이트를 좀 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노트만 그 사람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무한적으로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워크챗이 기존에 저희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방식들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노트 단위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인 거고, 또 기업에서 내부에서 보면 특히 이제 공유 노트북 하나 만들어서 워크챗으로 같이 공유하다 보면 네. 그 안에서 어떤 문서가 보내졌어, 어떤 문서가 거기 안에 업데이트가 됐어, 뭐 네.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동안 그거를 이메일을 보내서 그룹 메일로, 네. 그룹 참조 메일로 이렇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메일이 엄청나게 쌓였던 거에 비해서 이런 워크챗으로 노트나 노트북 공유를 진행하다 보면 네. 상당수 그런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일부 비즈니스 유저분들께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카톡으로 네.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었죠.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체방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단체방, 단톡방, 단톡방. 네, 단체 카톡방 해서 네. 단톡방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단톡방이 뭐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 빠르게 이제 푸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빠르게 푸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카톡 자체만으로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 더 힘든 건 이제 개인 메시지와 회사 메시지가 혼재된다는 거죠. 아,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친구들의 단톡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카톡을 아예 확인을 안 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업무를 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워크챗은 사내 메신저로 써버리는 거죠. 네. 업무용 메신저는 워크챗. 채팅으로. 네. 그리고 워크챗이 좋은 점이 워크챗은 검색이 돼요. 네. 어디서? 그 워크챗 안에 보면 워크챗 안에 내용이? 네,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소장님이 저한테 팟캐스트 뭐 6회 네, 과거에 그런 그렇죠. 6회와 관련된 걸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아 이게 뭐였지라고 해서 팟캐스트 검색을 하면 네. 소장님과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채팅창들만 따로 나와요. 아, 네. 워크챗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워크챗 개별 워크챗이 아니라 네. 전체 워크챗. 네, 전체 워크챗에서. 네, 그래서 딱 그것만 추려서 볼 수 있고요. 아, 그런 것들도 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채팅방 안에서는요. 네네. 그 이제 이 채팅방 안에서 공유된 노트와 네. 공유된 노트북 리스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네. 또 아이콘이 그런 있어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편하게 네. 상위에 이제 그걸 클릭하게 되면 네. 어떤 노트가 공유됐는지, 네. 어떤 노트북이 이 안에서 공유됐었는지를 네. 한 번에 알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향후에 네. 워크챗들은 계속 업데이트 해갈 예정이에요. 뭐 지금은 그 기능이 없지만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추가 같은 사용자 추가. 사용자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네. 이미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탈퇴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이제 향후 버전에서는 그게 바로 지원이 될 거고요. 네네. 뭐 채팅방마다 채팅방 이름도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여러 채팅방들이 중복으로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단위냐 회의록이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것들도 그렇죠. 네, 명확하게 이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슬랙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슬랙을 써도 되지만 네네. 사실상 이제 슬랙으로 에버노트 내용을 보내려면 네네. 다시 에버노트에서 뭐 카피 노트 링크를 만들고 다시 뭐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노트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업무 전달할 때 그냥 워크챗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저랑 만약에 이제 워크챗으로 노트를 이렇게 전달했어요. 네. 그럼 그 전달한 노트가 저 계정 안에 노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분명히 내가 그 내용을 봤었는데 어디 있었지? 아까만 비슷하게, 그럴 때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그렇죠. 워크챗 안에서 검색 그 버튼을 눌러서.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 전체 노트 검색 말고 네. 워크챗 안에서 검색 메뉴가 있어요. 워크챗 안에 노트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내 계정 내에 그 노트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 보낸 노트가 네. 제가 공유받은 노트북 안에 있으면 되는데요. 맞아요. 그게 네. 아니라 개별 노트를 노트만 공유받았을 공유했을 때. 네. 네, 그럴 땐 채팅방 안에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채팅방 자체를 없애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노트에 접근을 못 할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노트만 공유했을 때도 네. 저희가 이제 노트 속성에 보면 노트 권한 같은 것들도 이제 확인이 돼요. 맞아요. 뭐 그런 네. 것들도 있어요. 노트북 권한이 아니라 보기 노트 권한. 권유나 아니면 수정 권한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예 못 보게 하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줬던 수정 권한을 없애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삭제하는 것들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죠. 네. 보내준
개별 노트에 대해서. 네, 보내진 개별 노트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보내진 개별 노트, 내가 만약에 이거는 내 계정 내에도 그 노트를 복사하고 싶다. 네, 복사하고 싶다. 그럼 노트 단위에서 복사. 그렇죠. 존재하더라고요. 복사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마 그 보기만 하는 걸 이제 제공을 했으면 아마 복사가 안 될 거예요. 보기만은? 네, 보기만은 복사가 안 될 거고. 어느 정도 보안적으로 그런 것들도 되어 있군요. 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누군가 뭐 캡처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워크챗의 가장 좋은 점은 간편하게 업무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는 뭐뭐 좀 찾아서 뭐뭐 좀 해봐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갖다 주면서 노트를 공유하면서 그렇죠. 노트를 아예 보여주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좀 이렇게 봐라. 그러면 마치 밥을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챗을 사용하면서 아까 말한 단톡방, 단톡방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줄었다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특정한 문서들을 전달하고 그 문서에 대한 다시 확인 메시지를 받고 그러려면 주고받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워크챗을 쓰고 공유 노트북을 작성하다 보니까 문서가 그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채팅하는 어떤 그 기간, 채팅하는 어떤 방식들이 상당히 이제 좀 간편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톡방도 줄고 실제 정확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게 카톡이나 메일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메일로 누군가에게 이 문서 좀 수정해 달라고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제가 메일을 받아서 그 문서를 다운로드 받겠죠.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내용을 막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저장해서 보냅니다. 보내다가 보니까 뭐가 실수했어요.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받은 팀장님은 좀 운이 나빠서 나중 메일을 못 보고 첫 번째 거만 본 거예요. 그러면 최종 버전이 아니죠? 그러면 뭐 잘못 보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보냈는데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뭔지 헷갈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에버노트 안에서 하면 원래 에버노트 안에 있는 그 노트에서 보내고 근데 워크챗으로 보냈지만 원본은 한 곳이에요. 그쵸. 반대로 또 다시 워크챗으로 보내면서 수정됐습니다. 그럼 바로 보면서도 원래 위치는 한 곳이니까 서로 헷갈리지 않는 거죠. 최종 버전 관리가 그냥 그 안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죠. 메일을 보내는 주고받는 거에 대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실제 이제 문서 자체가 쌓이는 여러 개의 문서들이 쌓이는 것들도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문서에 대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워크챗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크챗 있기 전에는 이제 공유 노트북에다가 알림이를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쵸. 내일 9시 정도에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할 땐 좀 아쉬운 거죠.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했어? 푸시를 해야 돼. 내일 몇 시에 뭐 해? 라는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버노트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워크챗 지금 1.0인데 2.0, 3.0 이렇게 가면 또 더 많은 지금 부족했던 기능들이 또 생길 겁니다. 분명히. 좀 화상 채팅도 나오겠네. 화상 채팅이요? 그런 것도 나오면 좋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게 좋아졌고 어떤 건 좀 불편하더라. 뭐 이런 거 솔직히 서로 얘기하면서 또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또 피드백을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